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삼각편대가 모였습니다.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 무기 시리즈, 무기를 위주로 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인데, 어떤 청취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나이 지긋하신 제 아는 지인 청취자분이신데 무기가 모르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 좀 다른, 좀 더 쉽게 얘기해달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데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뭐 해상무기체계, 공중무기체계, 지상무기체계 섞어가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벌써 18번째가 됐어요. 18번째는 무엇을 할 것이냐. 원래는 뭐 지상무기체계 쪽이 순서상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우리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고서 여러 가지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두 가지 경우가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제대로 된 탐색 구조 전력이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또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있을 때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그를 포함한 특수전 기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분야마다 그 기종, 맞는 기종을 갖고 있는 정말 종합의 종합 공군은 미 공군밖에는 정말 없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서 미 공군을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그와 유사한 기체가 혹시 있다면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 탐색 구조 전력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공군 편제 때 한번 말씀드렸던 6탐색 구조 전대가 바로 우리의 전력이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도 조금 아쉽다고 얘기한 것이 전문적인 구조 기체가 사실 없다. 그렇죠. 라는 거였고, 이 전문적인 구조 기체 중에서 지금 가장 대표가 되고 있는 것은 UH-60의 계열기죠. 그 HH-60G라고 하는 페이브 호크로 그렇죠. 알려지는 그렇죠. 그런 기체입니다. 앞에 창이 이따만하게 창이 달려있고. 그렇죠. 예. 네. 뭐 또 하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공중급유봉이 그렇죠. 앞에 쫙 있고요. 네. 예. 급하면 적지를 수도 있다는 그렇죠. 소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기체는 기본적으로 탐색 구조 및 특수전 작전도 가능한 그렇죠. 그런 기체로 적 종심에 침투하는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항전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요. 뭐 GPS부터 또 여러 가지 항법을 도와주는 첨단 장비들이 있고, 미국도 사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못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갖추어 나가고 있고, 미 공군이 갖고 있는 HH-60G의 전체 기체가 첨단 장비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미 천족조차도 이 장비를 완벽하게 세팅된 거는 없죠. 99대 중에서 네. 뭐 한 3분의 2가 그렇고, 그죠. 3분의 1은 축차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이야기고, 또 거기에 만족지 않고 이제 차세대 기체를 고민했었는데, 차세대 기체는 HH-60W라고 그래서 요 기체가 한 2대 정도가 작년에 일단 들어와서 이제 운용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향후에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체들은 각 뭐 태평양 공군이랄지 유럽 공군이랄지 아마 본토에 있는 공군들에서 편제화돼 있고요. 본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3비행단에서 주로 갖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무디 공군기지라고 하면 유명한데, 굉장히 무디네요. 아, 그런가요? 그 기지에 있고, 예전에는 그게 A10의 어떤 그 중심지였죠. 지금 규모가 축소돼서 A10은 전부 그쪽에 있는 비행단 그 무디 공군기지에서는 퇴역을 했는데, 아무튼 거기가 주력이고, 태평양 공군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태평양 공군은 바로 가데나 공군기지, 거기에 있습니다. 가데나 공군기지에 HH-60G가 있고요. 그 다음에 HH-60G면 그냥 따라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체를 급유할 수 있는 급유기, 네. 이자 보조, 이제 탐색 구조 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체로 HC-130 G형도 있고 맞다. J형으로 그렇죠.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아예 그 공격무기 체계까지 탑재를 하고 그렇더라고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헬파이어 미사일도 쏠 수 있고. 맞습니다. 헬파이어 미사일까지 날아가니, 그러니까 특수전에도 HC-130J는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MC-130G처럼 J처럼 같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어떤? 오사마 빈라덴 잡을 때 내려갔던 그 스텔스 스텔스 헬기 있잖아요. 아. 네.
그건 아예 이제 무기체계에서 언급도 안 되더라고요. 그거- 왜냐하면 대부분은 그 꼬리 날개 보고 형태를 그렇죠. 짐작했을 정도였으니까. 지금도 그와 유사한 그거보다 더 발전된 그러겠죠. 기체들을 비밀리에 갖고는 있어요. 아주 소량 그 160 항공연대, 네. 그러니까 특수작전 항공연대라고 이제 육군 네. 소속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갖고 있는데 공군 소속은 아니지만은 특수전기로서 갖고 있지만 그건 어떤 기체가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몇 대- 있는지도 만약에 모르고, 네. 여기서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나오면은 누가 찾아올 누가 수 찾아올 수 있어요. 진짜 그쵸. 농담이 아니라.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 아셔도 설령 아셔도 얘기를 못 해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현대의 특징인데 특수전 그 기체가 무인화된다는 거. 점점 무인화로 가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리퍼들을 전부 활용하고 있어요. 미군은 계속 그 MQ-9, 있죠. 그렇죠. 네, MQ-9B형까지 나왔죠. 그 리퍼를 활용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이 비행대대를 갖고 있는 게 점점 늘어나서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무인기하고는 또 별개로 유인 수색 정찰 감시 ISR 유인 ISR 겸 화력 지원기를 또 사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암드 사업을 하고 오버워치 있고요. 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 추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수전 하면은 MC130J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죠. MC130J도 지금의 MC130J 최신형은 상당한 그런 그 위치에 있고 이것이 미 공군의 그 특수전 사령부의 중심이 되는 기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 거는 CV-22B. 아, 그렇죠. 오스프리의 공군형. 오스프리의 공군형인데 딱 50대만 이제 조달을 하게 됐고 거의 뭐 48, 9 이렇게까지 지금 조달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기체가 특수전 내지는 탐색 구조에 활용되는 그런 기체들인데 이런 기체들을 타국의 공군이 가지고 있느냐 그런 임무를 띈 일반 기체들은 있지만 있죠. 예. 결국은 뭐 미국이 안 팔아서 그런 거겠죠, 결국. 안 팔기도 안 팔고 돈 문제도 있고요. 다 네. 엄청 비쌉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탐색 구조 전기가 이번 미라클 작전은 둘째치고 이제 북한에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갈 게 이제 특수부대잖아요. 특수부대 들어갔다가 진입도 시키고 퇴출도 시킬 때 가장 중요한 게 진입과 퇴출 시점이거든요. 작전 당시에는 뭐 흩어져 있거나 보호 조치가 충분히 된다 그래도 사실은 뭐 집결이나 이제 퇴출할 때는 분명히 모여야 되는데 이때가 가장 취약한 시점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걸맞는 이제 특수전용 기체나 헬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22가 사실 가장 탐이 나긴 하거든요. 좀 이제 가격 이런 걸 떠나서. 네. 동시에 가장 비싸죠. 그렇죠. HH-60G 그 페이버 후크를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얼마 같아요? 단가 기체 단가만. 저 웬만한 전투기보다 비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4천만 달러. 그러니까 저기 헬기치고는 상당히 비싸긴 하네요. 확실히. F17보단 비싸네요. FC17. FC-17. 아, 중국. 아, 파키스탄. 거의 비슷한 가격이네. 네, 네. 그러고 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만한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게 잘 훈련된 특수부대 팀은 웬만한 이제 지금같이 이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지 않을 시기에는 굉장히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예.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편제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항공단, 항공작전사령부의 한 개 대대를 UH-60 대대를 완전히 특수전 사령부 예하로 바꿔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60모 대대가 네. 그 대대가 됐고 자세히 물론- 알면 안 되는 거죠. 물론 네. 예, 기체의 어떤 개조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시행된 게 없지만 그래도 시행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고요. 이런 점은 뭐 타국 공군도 자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럼요. 꼭 해야 되는 거고. C130도 보니까 H형 중에 예. 일부가 특수전용으로 갔다고 예. 그렇게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 공군의 뭐 MC130, MC130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제식을 그렇게 붙이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모자란 기체이기는 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특수전 기체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고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거는 이제 당연하긴 한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당장에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고 북한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특수부대가 빨리 들어가서 뭔가 진압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데려오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최악의 경우는 핵발전소나 핵미사일 기지를 먼저 점거해야 될 상황도 올 수가 있을 텐데 이때는 정말 시간 싸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맞죠. 네. 지금 현재로서는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 육군의 CH-47D LR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유사시에는 미군 자산을 사용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박 의원님께서는 그런 특수한 기체를 하나만 이게 뭐 비용이나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한 종류만 딱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걸 할까요? 저는 CV-22B에다 CV-22B를 지원할 수 있는 적어도 HC-130J형 수준의 그런 그 기체들 소수 이 정도 있으면 우리의 자원은 세계에 내놔도 뭐, 네. 남부끄럽지 않은 특수전 전력들의 자원들을 갖고 있으니까 충분히 기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긴 그러고 보니까 지금 일본은 오스프리를 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샀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병대와 공군과 특전사가 셋 다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소량을 샀고 그렇죠. 일본 자위대가 산 거는 뭐냐면 특정 지역, 뭐 섬이랄지 수륙기동단용. 그렇습니다. 예, 그런 용으로 샀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고요. 뭐 어쨌든 부럽긴 하죠. 사실 그 오스프리가 좀 비싸야죠. 비싸긴 하죠. 우리는 살려면 굉장히 대량으로 사야 되니까. 오스프리는 저기 심지어 책도 비싸요. 그 이제 오스프리 시리즈라고 이제 전쟁사 시리즈가 있는데 영국 거라 네. 또 비쌀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저는 좋은 게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이게 진짜 그냥 아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 수준이었었거든요. 우리가 감히 저런 걸 사?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군침을 흘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작정하고 이제 예를 들어 미친 척하고 눈 딱 감고 지르면 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름신이 오면 저는 요 수준까지 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엄청나죠.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20년 동안 그 미국이 100조 달러였나? 야, 그걸 우리한테 줬어 봐. 지금 중국은 숨도 못 쉬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 돈을 쏟아붓는데 어디 갔는지 몰라. 예, 그냥 아프가니스탄은 제가 요즘 이제 유튜브 보면 2006, 7년에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가서 찍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 있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어요. 100조 달러를 썼는데 예, 심지어 미군이 몇 명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요. 예, 미군이 그렇게 죽어나가고 저는 바이든이 그냥 앞뒤 안 보고 빼겠다고 했던 거를 이해해요. 그냥 밑바인덕에 물 붓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그 서두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인이나 청취자 여러분들이 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무기 체계들을 소개해드리는 거는 어떤 참고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 무기 체계와 함께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 의지가 중요한 그럼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특수전이나 탐색구조전 같은 경우도 의지가 가장 앞서고 그럼요. 의지가 없다면 좀 무용지물일 수 있는 게 좀 먼 이야기지만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베트남이 네, 그렇죠. 멸망할 1975년에 네. 멸망 그 당일과 그 전날의 그 작전, 그 구조 작전에서 쓰였던 기체들. 그 당시로는 최고의 기체였고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대규모로 날라와서 여러 명을 구출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휘체계의 혼란, 심지어 작전 시간도 몰라가지고 착각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시에 떠야 되는데 2시부터 안 떠. 그리고 다 조종사들은 놀고 있어요. 왜 놀았느냐 봤더니 우린 5시로 알았다. 오후 5시부터 시작하는 줄 알았다. 다음날 5시로 알고 있고. 그렇죠. 만약에 2시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을 더 구출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듯 무기체계가 중요한 건 분명 아닙니다. 예, 아니지만 이제 무기체계 시간에는 이러한 무기체계들이 이러한 요소에 쓰이고 있고 지금 현대의 가장 발전된 무기체계가 이렇고 그렇다는 걸 소개해드리는 거죠. 미군 장성이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자기 부하들이 싸우는 적보다 적어도 한 세대 앞선 무기들을 쥐어주고 싶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공평함 따위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북한이든 중국이든 싸울 때 적어도 우리 국군 장병손에는 북한군이나 중국군보다 훨씬 좋은 장비가 들려 있어야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남아야 전쟁에서 이기는 거죠. 거기에 살짝 일본도 포함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는 늘 그런 생각이 그렇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 레이저 무기 체계에 굉장히 관심을 다른 나라도 갖고 있지만 우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거가 이 하나의 이유일 거고. 네, 맞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체계, 극초음속 유도 무기 체계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극초음속 무기 체계가 굉장히 빨리 개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빨리빨리가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본 베이스가 되는 여러 기술들은 전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1945년 이후에 정부 체계를 갖춘 우리나라 임시정부가 있어서 이제 뭐 맨 처음부터 시작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국가들 중에 지금 이만큼 자리를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는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예, 다른 나라 중에는 뭐 다른 뭐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고 있지만 뭐 정부 다른 외국의 지원을 많이 받거나 그런다고 뭐 잘 풀리는 거는 아니었고 저는 지금도 잠이 안 와요. 아프가니스탄이 그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데 그 돈의 2,000조. 네, 그 돈의 절반만 우리한테 줬어 봐. 예, 지금 거듭 얘기하지만 중국은 진짜 숨도 못 쉬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럴까요? 그럼요. 근데 이거를 엄한데 써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더 안타까운 게 수천 명의 미군이 여기서 전사한 거예요. 그냥 성장해서 살아남았다면 진짜 미국을 지탱하고 건강하게 만들었을 사람들이고 누군가의 가족이자 부모이자 자식들이었을 텐데 특히 이제 카불 테러로 전사했던 미군들 상당수는 그 9.11 테러가 태어났던 그 해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러네. 20살밖에 못 산 거죠. 사람은 20살 살라고 태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그걸 빗대어 그렇다면 마음속으로 그게 우리 입장이었으면 하는 데는 분명히 그런 울림이 있고요. 그렇지만 뭐 그들도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911의 감정이 너무 복받쳐가지고 앞뒤 안 재고 들어갔던 그렇죠. 거에 대한 인과응보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그거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찡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좀 관련해서 자료들을 보니까 사실 그 카불 공항이 테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콘크리트가 굉장히 높고 문도 굉장히 좁게 해놔서 사람밖에 못 들어가게 해서 했는데 밖에서 워낙 아수라장이 벌어지니까 미군이나 이런 미군 해병대가 나와서 사람들 줄 세우고 물러나주고 이렇게 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터지니까 사망자가 발생한 거고 그 자살폭탄했던 작자도 사실은 미군 근처까지 접근해서 터트린 거죠. 뭐 일본 입장에서는 뭐 시기가 뭐 그랬다고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나은 기체 뭐 C130J가 가장 우리한테는 적합했지만 만약 하나 앞서 소개해드렸던 MC130J나 HC130J가 있었다면은 그 기체로 하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 시간을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계속 종합 공군으로서 발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면서 이 시간을 맺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무기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